자, 윤석열이 시위를 엄정 대응해라. 엄정 대응. 아니 뭐 엄자 시작하는 것만 막 엄중한 사람이 있고 막 엄정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6년 만에 집회 해산 검거 훈련을 이거 있잖아요. 집회 해산 검거 훈련이라고 말하면 순화된 거예요. 집회 진압 훈련이에요. 진압. 제가 집회 진압 훈련 해본 사람이잖아요. 충정 훈련이 그거예요. 물론 군인들이 시위 진압하려고 우리 군대에 있을 때까만 해도 특수부대들 충정훈련 되게 많이 했거든요. 대목 시위 진압하는 거 그거 뭔지 아세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가서 진압봉 들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경찰은요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집회를 불법으로 지들이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집회하면 강제 해산시키는데 자 해산하십시오 하면 해산합니까? 그럼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진압하는 거예요. 그럼 사상자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집회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경찰의 역할은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인데 갑자기 경찰이 집회 진압 훈련을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를 찍소리 내지 마. 이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안몰이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시법 개정안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입에 나오고 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위에 당 정의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집시법 개정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경찰의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91년도에 학생운동 하다가 경찰의 그 포갑에 의해서 김귀정이라고 하는 학생이 목숨을 잃은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그거지. 노조 탄압, 간첩 조작, 민주당 때리기, 무한 르프가 언론 탄압 뭐 다 돌아가.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윤석열이 국무회의에 나와가지고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해야 돼. 그러면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재미를 봤거든요. 화물연대 파업, 노총, 뭐 건폭 때리면서. 거기에다 무엇보다 지금 앞으로 분위기가 뭐 오염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전 국민이 이제 정말 광장으로 모일 것 같은 어떤 불안감 때문에 미리 이렇게 강압적으로 선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럴수록 더 화를 내잖아요. 그냥 보장해버리면 그러다 말지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촛불 집회가 커질까 봐. 그래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친윤 지도부로 만든 것도 탄핵 시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돌아서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게 이준석이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겁도 존나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야? 윤석열이잖아요. 지가 잘하면 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니까 강경 진압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강경 진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윤석열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경찰은 곱하기 100이에요. 결국에는 물대포 나올 거라고 보는데 뭐라 그랬더라 오늘? 물대포가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물 대응? 그것도 그 지난번 12구 참사 때 진짜 아웃됐어야 될 경찰청장이 지금 살아남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수구리하고 완전 충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대응 얘기만 나와도 알아서 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가장 이제 열받았던 게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뭐라 그러죠? 이게 집회 같은 것들이 세진 이유가 전 정부 때문이라는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강경 진압을 막겠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그러한 선택을 언제 했습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는요. 노무현 정부 때요. 시위 진압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의 역할은 국민을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죠. 그게 전두환 때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거를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전 정권이 집회
진압을 안 해갖고 이 지경이 됐다는 식으로 또 전 정권 탓을 했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그러고 있으니까 경찰 내부적으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신재무장에 대해 경찰이 안일한 대응, 기동대원들의 정신재무장. 윤석열이 지시가 좀 광범위하게 이제 큰 아젠다를 던지니까 내부적으로 자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경찰들은 부글부글하고 있다. 경찰 여러분들 참지 마세요.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경찰들. 경찰국 신설해가지고 경찰 장악하려고 했던 게 바로 저런 뜻이거든요. 윤석열.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저거 그냥 지나간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따라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인사조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이야 각 지역에 있는 경찰청장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면책 강화시켜 줄 테니 강경 진압하라는 그렇지. 얘기죠. 진압하는 사람 죽어도 처벌 안 할까 이런 괜찮다. 거고요. 예. 건설노조 1박 2일 투쟁 시 노숙을 방치했다. 민주노총 집회 시 도로 무담 점거했다. 경찰의 안일함 대응에 대한 비난,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전율을 재정비해야 된다. 경찰 내부적으로 만든 문건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이제 빡쳤던 게 이런 거죠. 모든 기동대원들의 정신 재무장 반드시 필요하다. 역량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추진하겠다. 직원들의 불만 및 비난은 감수할 것임. 저 새끼들 골 때리는 게 윤석열의 불만은 절대 못 봐주는 놈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경찰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촛불 집회 나가면은 옛날에 그 조국 장관 관련한 서초동 집회 때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첫 번째 했던 얘기예요. 경찰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그 이야기였거든요. 저 경찰들이 촛불 집회 나오는 만큼 경찰들한테 야유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 돼. 근데 그 경찰들 탓을 하고 있어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꾸 불법 집회를 얘기하는데 지금 저렇게 경찰이 저렇게 재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불법 집회라는 단어라기보다 폭력 집회를 하고 있나? 정말 그래서 뭔가 경찰들이 국민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난동을 지금 부리고 있나라는 오해가 들 정도로 지금 이런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그 문건 같은 것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강압적으로 뭐 이런 집회 같은 데 나오지도 말고 집회 나오면 강하게 뭐 압박할 거고 이런 것들을 또 위협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희한하지. 김남국은 불법이 없다는데 도덕적으로 재단하려고 하고 지금 민주노총이 한 거 불법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숙투쟁 한다고 생각해봐. 노숙자가 불법이라고 잡아갑니까? 그러니까 민폐 끼칠 수는 있었어요. 그죠? 뭐 술도 마셨고 뭐 또 소리도 고성방가도 있었고 뭐 이럴 수 있으면 뭐 그건 민폐는 될 수 있지만 이건 불법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민폐로 따지면 그 극우 집회들을 보면은 정말 가관도 아니잖아요. 그거 저 확성기 이야기도 네. 이번에 나왔어. 야 민주당 집회할 때 바로 옆에 이재명 대표 올라가 있는데 이재명 구독 올려치는 구독하라고. 이 구독이 같은 놈들. 걔네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남의 집회까지 방해하는. 집회라는 게 집시법에 관련해 갖고 기본적으로는 등록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된다고. 허가가 아니야. 신고제죠. 허가제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났었거든.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있죠. 집회 장소와 대략 참여 인원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를테면 1인 시위는 그게 또 해당이 안 돼요. 집회 신고에. 그러니까 1인 시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하고 똑같아. 집회가 끝났어. 이 사람들이 그 집회 주변에서 길거리에 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불법으로 지금 윤석열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로 정해버리는 치환을 거죠. 시키니까 그렇죠. 네. 경찰이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건데 이번에 저 경찰 노조격인 한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말입니다. 그 내부 반응부터 먼저 볼게요. 내부 반응 먼저 보여주세요. 경찰청 지휘부의 만행이다. 본인 책임 피하려 기동대원 탓한다. 필요한 건 정신 재무장이 아니라 지휘 역량 개선이다. 라면서 지금 내부에서는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 노조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현장에서 적은 인원으로 시위대를 해산하거나 체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강 회의로 시위 집회를 관리하지 못한 부분을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러니까 본인들 기분 따라서 마구 재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얘기는 사실 12구 참사 때 그렇지.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해야 될 때는 안 안 하고. 하고.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존재하는 목적이요. 혹시 이직 어르신 우리 방송 보고 계시면 물어볼게요.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불법적인 거 꼬투리 잡으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시위대가 길거리에 쓰레기 버려도 불법이잖아요. 원래 그건 뭐 공중 도덕 측면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꼬투리 잡아가지고 불법이니까 진압 이렇게 할 건데 결국 그런 거죠. 이거는 윤석열이 기침하면요. 경찰 말단 조직은 폐암 걸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방정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지. 저 말은 시민들 죽어도 좋다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있잖아. 불법은 방치하지 말되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뒤에 시민 안전의 방점이 지키면 경찰들이 강제 진압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들이 이분들도 이미 민주화가 돼 있고 지금은 의경 정경이 없어졌잖아요. 다 직업 경찰들이에요. 순경 정도는 대부분이지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이 우선 돼야 되는데 강경 진압하라고 지금 윤석열 경찰 지휘부가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불법의 전력이 있을 땐 집회 금지한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네. 이 불법 전력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기 뭐냐면 민주노총 같은 데서 불법으로 시위한 적이 있다. 옛날에 그런 단체한테는 아예 집회를 못하게 막아라. 이거 있잖아요. 근데 식편합 위원이야. 위헌이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니들의 불법 집회에 한번 니들이 거기에 잘못한 적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 민주노총 지도부랑 또 다를 텐데 니들 그런 전력 있는 단체는 집회 허가해주면 안 돼. 아니 집회가 신고제인데 무슨 허가해주고 말고가 있어. 허가제로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저는 이 표현 보면서 불법 전력 있을 때는 집회를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야 그렇게 윤석열이 외치던 자유가 자기 혼자만의 자유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우리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인데 이거를 억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 소송 가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집회 신고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법기술자들이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이미지화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노조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두 번째는 국민들 촛불 집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위헌될 거라는 걸 얘네들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저는 정말 촛불 집회가 정말 두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노조 때리고 정말 악랄하죠. 윤석열이 강자들 때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 상위 한 5%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상위 7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 미래 세대, 당신의 아들과 손자 망치고 있어요. 윤석열은 강자한테는 술을 마시죠, 강자랑. 어처구니없네. 아유, 프레지던트 룬. 이따가 그 이야기 다시 할게요. 지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노조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합법, 파업, 보장법. 그렇죠. 하도 이제 그 잘못 파업을 하면은 인생을 털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쌍차 그 파업 때부터 지금 나왔던 이야기고 그때 쌍차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수십 명이에요. 은행에 차압 걸어버리고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탄압을 해왔기 때문에 합법 파업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회사가 손해를 구상권 청구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거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죠. 정의당은 뭐 있다고 해도 어쨌건 야권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윤석열은
분명히 이제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되면 지난번에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이 꼭 황당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황당한 게 지난 2월 21일 날 이미 전체 한노위 통과했거든요. 그 법사위 김도읍이 눌러놓은 거였거든요. 그래 놓고는 지금 직회부 하는 시한도 다 지났고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국힘에서는 이걸 또 코인 게이트 뭐 돈봉투 게이트 덮기다. 뭐. 아유 진짜.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안 하니까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소감 상임위 제적위원 환노위죠.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예상되는 게 6월 임시국회 그쯤에 처리될 가능성이 없다.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 초 정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약자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게 보수가 뭐 기득권 지키고 진보는 거기에 대항하고가 아니고 보수일수록 가정의 가치, 약자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상한 거예요. 보수 정권이라 그래서 어떤 정책의 문제나 이런 거지 보수 정권이면 노조 때려도 되고 진보 정권이면 노조 공하고 이게 아닙니다. 보수의 최고의 가치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밖에 일하러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오는 거를 막아야 보수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자기 공약이었던 5.18 헌법 전문 수록 있잖아요. 이거 버티기 들어갔어요, 이제. 이건 뭐 원포인트로 할 일 아니야.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버티기 들어갔어요.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어요. 지 한 말 자기가 다 뒤집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노란복등법도 거부권이고 사실상 5.18 헌법 전문 수록도 사실상 거부권인 거예요. 전 그 노동정책이라고 해서 왜 노동개혁, 교육개혁 또 뭐 한 가지 더 있는데 연금개혁까지 하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하고서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노동개혁에서 골자가 뭐냐면 노동구조 그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놨고 그런 비전을 제시했으면 실행될 만한 것을 뭔가 해야 되잖아요. 노란봉투법이 사실 하청하고 원청의 그 차이 뭐 이런 구조를 다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하겠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를 말든지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말이나 하지 말든지 꺼내지나 말든지. 그러니까 지지율 때문에 이러는 건데 5.18 가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왜 안 넣겠어요? 그거를 이야기해버리면 극우 쪽 지지율이 빠지거든. 그러니까 지지율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율이 약하게 떨어지더라도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성을 갖고 뭔가 해 나가야 되는데 지지율 떨어지면 시위 진압 강경하게 하자, 간첩 조작.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김남국, 그 전에 송영길, 그 전에 뭐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윤석열의 탄압 무한 루프로 일단 보고 시작하면 다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방어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몇 명 있죠. 저는 이번에 77% 이게 지지율이다라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어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자, 정종성님, 상록수님, 부패한 판검사들 썩어버린 언론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